녹화 준비가 한창인 한 방송국 내부. 뭐 하나 빠진 것은 없는지, 기계는 잘 작동되는지 확인 또 확인. 그리고 녹화가 시작됐다. 하나, 둘, 셋. 그런데 출연자들이 모두 군복을 입고 있다. 그렇다. 이곳은 1년 12달, 하루 24시간 우리 군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국방안보 전문 채널 국방TV다. 그리고 그 국방TV가 2015년 12월 1일 개국 10주년을 맞이했다. 국방TV, 그 10년의 이야기 속엔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까? 군은 유사시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다. 때문에 훈련 현장의 엄격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그 한켠에 장병들의 훈련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보인다. 국방TV 취재진이다. 이들의 카메라가 장병들을 촬영한 지도 벌써 65년이 됐다. 민족 최대의 비극 6.25.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38선을 넘어 공격을 시작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후퇴밖에 없었다. 그런 후퇴 속에 기록을 남겨야만 한다는 신념 하나로 카메라를 들고 전장을 누빈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국방부 촬영대다. 1950년 7월 여수에서 해군 영화를 만들던 촬영팀이 주축이 된 국방부 촬영대는 국군 장병들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우리 군의 활약상을 담았고 그 결과물이 바로 1951년 6월 20일 일반에 공개된 영화 정의의 진격이다. 그들은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 북진과 평양 탈환 등 대한민국 역사의 모든 순간순간을 기록했다. 그야말로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터에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며 목숨 걸고 찍은 영상에 북한군과 싸워 노획한 필름들을 모아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담아낸 것이다. 전쟁 기간 중 군사영화 촬영소로 승격 발족된 그들은 전쟁터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또다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우리 군의 정신교육을 위한 교육영화와 국방뉴스 제작에 나섰다. 영상 매체가 귀하던 그 시절 군사영화 촬영소의 카메라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국내 행사를 취재하게 됐다. 1956년 겨울 한강에서 벌어진 시민 빙상대회에 출전한 군사영화 촬영소는 6.25 전쟁이 끝난 10년 후 국방부 국군영화 제작소로 승격했다. 그리고 바로 그 즈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KBS를 통해 20여 년 동안 방송되며 유명해진 배달의 기수다. 일반인들이 군에 대한 정보를 접할 방법이 없던 그 시절 배달의 기수는 그야말로 국민과 군을 하나로 이어주는 징검다리이자 인기 프로그램이었다.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고 대한민국은 파병을 결정했다. 베트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국군 영화 제작소도 파병에 참여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최초의 해외 방송국인 주월 한국군 방송국이 설치됐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해외 파병과 해외 방송국 설치가 동시에 이뤄진 것이다. 파월 장병들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종군 기자가 파견됐다. 예산 문제로 제작이 중단됐던 국방뉴스도 이때 부활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트남전의 모습들 모두가 그때 촬영된 것들이다. 파월 장병들은 흥겨운 한때를 가졌습니다. 당대 스타들과 함께 베트남을 방문한 국군 영화 제작소의 위문 공연단. 치열한 전투와 향수병에 지친 장병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됐는데 바로 이 위문 공연이 국방TV 위문 열차의 전신이다. 국군 영화 제작소는 1977년 현재 위치인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으로 이전했고 1981년 11월
좀 더 포괄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국군 홍보관리소로 새롭게 창설됐다. 무대 강화에 기여함을 임무로 하고 있는 그동안 각기 따로 운영됐던 국군 영화 제작소와 국군 라디오, 전후신문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면서 국방 홍보 업무에 새로운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뒷받침으로 시작되는 국방 뉴스의 취재는 자체의 기술진의 이 시기 국군 홍보관리소는 대한민국 영화 산업 발전에도 상당한 공헌을 하게 된다. 그동안 온갖 1차 산업사회에서 2차, 3차 산업사회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보다 수준 높은 영상이었다. 20년을 이어온 송년으로서 제작팀은 보다 더 알찬 내용의 뉴스를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군 홍보관리소는 한국 영화계 전체에서도 내로라 할 만큼 다양한 최신 장비를 구축하고 인력면에서도 당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영화감독과 신성일, 최무룡, 박근영, 금보라와 같은 음악위의 최고 스타들과 함께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극장을 통해 국민들을 만났다. 제이슨? 맹목적인 불신이군요. 여러분들은 훌륭합니다. 튼튼한 체력. 훈련 못하지 않았어? 글쎄요. 술탄 투척하라! 울고 있을까? 그렇지만 내 피를 이어받았다는 소식을 듣다니 나도 저자한테 당했어. 어쩌라고 이 새끼! 조국 통일의 염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또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다. 2005년 11월 30일 오후 6시 30분 육군회관에서 역사적인 국방TV 개국 기념식이 열렸다. 충성! 이제 힘찬 첫 발을 내디는 국군방송 TV가 새로운 병역 문화를 창출하여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국군방송 TV 출발! 국군 홍보관리소는 국방홍보원으로 다시 한번 변화를 거친 후 국방TV를 개국함으로써 그간의 오프라인 군 홍보 매체에서 탈피, 방송 매체로 새롭게 거듭난 것이다.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TV도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됐지요. 신세대 장병들이 이제 라디오나 신문, 오프라인 신문으로만 만족하는 세대가 아니다. 신세대는 영상 세대다. 이렇게 해서 국내 유일 국방 안보 전문 채널 국방TV가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첫 발을 내딛었다. 제 기억에 아마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인가 방송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전부 다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첫 방송해서 송출되는 거 보고 같이 케이크도 자르고 그랬습니다. 12월 1일 새벽 6시 첫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과 함께 애국가가 힘차게 울렸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영문명 KFN 국방TV 첫 프로그램이 전파를 탄 것이다. 신병 교육대를 찾은 감회가 새롭다. 뜨거운 전우회를 담은 100년 전후. 부하들은 자신들을 세월이 흘렀어도 병역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TV 병무수첩. 간호장교는 평시에는 60만 국군 장병의 건강을 보살피고 일반인들이 군 생활을 경험해보는 군 체험 현장. 역사를 즐겁게 한다. 체험자들 함정을 정비하는 작업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무엇보다도 무기 개발의 비사를 소개하는 항공무기 개발사 등 약 1년여의 준비 기간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사전 제작하고 3개월여에 걸친 시험 방송을 통해 신생 방송국 같지 않은 노련한 모습을 보였던 국방TV는 개국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채널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다. 전우는 전쟁터에만 있지 않다. 개국 초기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한 사람이라면 그 또한 전우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TV에서 왔습니다. 먼길 없으냐 수고하셨죠? 네. 과연 이 사람은 국방TV와 어떤 인연이었을까?
국방TV 개국 당시 가장 큰 과제는 다름 아닌 국방뉴스였다. 이전까지 일주일에 한 편이던 국방뉴스를 매일 제작하는 것에 더해 과연 앵커를 누가 할 것인가까지. 그 자리에 최우진 소령이 함께했다. 국방뉴스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저희들이 2005년 12월 1일 날 개국이었고 저희들이 선발된 게 2005년 7월에 선발이 됐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약 2년간 그 초대 앵커 역할을 했죠. 현역 군인을 앵커로 기용하는 승부수를 둔 것이다. 100대 1. 경쟁률도 치열했다. 근데 나름대로 제가 늘 자랑하듯이 얘기하는데 플러스펜 한 10자루는 씹어먹은 것 같아요. 계속 입에 물고 연습을 했었고 매일 그 자료실에 가가지고 과거 자료들 이렇게 찾아보면서 편집하고 또 기사도 직접 쓰고 정말 다들 사명감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시까지 방송은 매우 특별한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국방TV이기 때문에 장병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앵커만큼은 현역 군인들이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인원들인 만큼 그들에게 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팬이었고 영상 편집기였다. 당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때 NHK에서 국군방송이라는 게 생겼다고 해서 취재를 하러 왔어요. 방송하는 모습을 좀 촬영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스튜디오를 데려가는데 스튜디오는 없었다. 뒷벽에 세트를 붙이고 촬영을 하는 작은 공간만 있었다. 그땐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NHK 방송 기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어떻게 방송을 하냐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3개월 동안의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국방홍보원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갖가지 방송용 장비들은 물론 최신 설비로 무장한 스튜디오, 부조정실, 각 기능에 맞게 설계된 종합 편집실을 포함한 첨단 제작 시설이 마련된 것이다. 국군방송 KFN의 도전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TV는 2006년 8월 22일 우리나라 최초 군 통신 위성인 무궁화 5호가 발사되던 역사적인 순간을 생중계했다. 국군 장병을 포함한 많은 시청자들은 KFN을 통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TV는 다양한 행사를 중계하기 시작했고 그만큼 프로그램의 폭도 넓어지기 시작했다. 통합 군악 연주회에서는 물론 단순한 기념식이나 음악회만을 중계한 것은 아니다. 이곳은 2015 통합화력 경멸훈련 현장. 대한민국 국군이 가진 최신의 화력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보여주는 곳이다. 정미사일 기지를 봐주십시오. 국방TV는 각종 전투와 훈련 현장을 촬영해온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곳 훈련 현장의 중계를 제작한다. 국방TV만의 특화된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사실 지금이야 이런 특화된 콘텐츠들을 국방TV를 통해 보고 즐기지만 개국 초기만 해도 국방TV가 과연 필요한지 그저 일반 방송의 뉴스만으로는 안 되는 것인지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미국, 독일 이런 데도 국방 관련된 채널들이 있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CCTV 채널 7에 국방TV가 채널로 나가고 있어요. 국방의 그 의무라든가 아니면 그 교육, 그 안전교육, 국방의 교육, 또 국가의 어떤 정체성 이런 거 확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채널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방 TV도 향후에 이런 우리가 통일지 대비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 국가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국방 어떤 홍보 또 아니면 국가 그 안전의 어떤 그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국민 전체한테 굉장히 필요한 그런 TV다 그런 방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국 초기부터 국방TV의 고민은 방송의 주요 소비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였다. 그런 고민들은 프로그램의 종류, 방송 편성 시간 등에 반영이 된다. 국민과 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국방TV는 국민 모두가 궁금해할 우리 군의 속살을 보여주는 방법을 택했다. 당시까지 우리 군의 무기체계나 장병들의 생활이 그 정도로 생생하게 방송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 방송 제작물들은 그 자체가 도전이었다. 그러던 국방TV가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했다. 국방TV는 케이블TV 방송시장에서도 한 발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였다. 때문에 다양한 노력이 필요했다. 당시 방송 제작 환경의 화두는 HD 송출. 지금이야 많은 가정들이 HD 방송을 시청하고 있지만 제작 현장의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국방TV는 약 3년여의 사전 제작,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3년 1월 1일 본격적인 HD 방송을 시작한 것이다. 하루 일과가 끝나갈 무렵 더욱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매일매일 전국의 육해공 해병대 훈련 현장을 돌며 취재를 하고 그날 제작을 완료해 저녁 7시부터 20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국방 소식을 전하는 국방뉴스 제작진들이다. 책임, 헌신, 창의 등록. 5, 4, 3, 2, 1, 스타트! 오늘도 어김없이 현역 앵커들이 국방 소식을 전한다. 주 임무에 매진해 1952년 군사영화 촬영소 시절부터 제작된 국방뉴스는 예산 문제로 잠시 동안 제작이 중단됐던 몇 년을 제외하면 그동안 단 한 번도 제작을 멈추지 않은 방송계의 모범생이다. 지상파 뉴스가 정착된 것이 1960년대 초인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국방뉴스가 차지하는 서열 또한 꽤 높다고 할 수 있다. 국군방송 KFN 개국으로 전국민 시청 시대를 연 국방뉴스. 지난 2년 국방뉴스는 군 생활에 좋은 길잡이이자 위성 운영국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는 일주일에 한 편씩 제작돼 각 부대로 전해졌다. 뉴스 생산이 여의치 않던 당시에는 KBS, MBC 등 지상파로도 공급돼 국민들을 찾아갔다. 그러던 것이 국방TV의 개국과 함께 매일방송으로 전환됐고 매일방송 제작 3개월 만인 2006년 3월 6일부터는 매일 생방송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한정된 인력으로 매일매일 일주일에 20분 만드는 거를 매일매일 이제 15분, 20분 정도를 만들려니까 당연히 이제 7배의 이제 업무 과중된 업무가 이제 생기는 거고 당연히 처음에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국방뉴스 콘텐츠 역시 많은 변화를 겪는다. 다양한 훈련 현장뿐 아니라 국제뉴스와 방위산업까지 그 폭도 넓어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국방뉴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방안보 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높여나간 것이다. 지금 한 5년 됐는데 그 연평도 포격 도발 때 그 한국전쟁 이후에 거의 최초로 북한이 우리나라 본토를 향해서 방사포를 발사한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게 11월 23일 오후 3시쯤이었는데 그야말로 비상 상황. 바로 그곳에 국방뉴스가 있었다. 우리 방송이 이제 국내외 언론을 통틀어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해군의 도움을 받아갖고 고속정을 타고 현장에 이제 연평도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길에는 뭐 진짜 개미 한 마리 없는 아무도 없는 그런 바닥에서 국방뉴스 취재진은 연평도 포격도발 26분 뒤인 오후 3시 해군 고속정을 타고 가장 먼저 현장으로 향했다. 6.25 전쟁 이후 처음 민가를 향해 포격을 가한 북한. 상황은 심각했다. 어제 연평도에 떨어진 100여 발의 포탄 가운데 약 70에서 80%가량이 연평부대 주둔지에 집중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는 이러한 북한의 만행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아냈다.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며 모든 것을 기록하려는 국방뉴스의 카메라는 과거에도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 현장이라면 가장 먼저 취재진을 급파했다. 기습을 노리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너비 90cm, 높이 150cm로 1200m나 남쪽으로 파내려온 칼기 폭파 등 휴전 후 북이 자행한 수없는 잔인한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저들의 광기가 지구상 마지막 분단 국가였던 탓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질 않았다. 그 대상 또한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았고 하늘과 땅, 바다
어느 한 곳 예외가 없었지만 국방뉴스의 카메라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DN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으면서 북한군의 파렴치한 도발 행위가 국방뉴스의 카메라는 대한민국 국군의 해외 파병 현장에도 함께했다. 2004년 자이툰 부대가 평화 재건을 목적으로 이라크에 파병됐을 땐 국방뉴스 취재진 역시 함께 이라크 현지로 가 자이툰 부대의 다양한 활동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 기록은 군사 다큐멘터리 평화와 재건의 동반자 코리아 자이툰으로 제작돼 제16회 이태리 국제군사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게 됐다. 담비부대의 또 하나의 담비부대 파병지인 IT에서, 아라오부대 파병지인 필리핀에서 국방뉴스는 세계 속의 한국군의 위상을 고스란히 담아 국민에게 전달했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군인 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경북 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 이곳에서 국방TV의 카메라는 국제스포츠대회 보도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세계 3대 스포츠 축제의 중심축으로 보도 제작의 새 분야를 개척한 것이다. 국방TV는 국내 유일의 안보 전문 미디어입니다. 따라서 안보 메신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국방TV 프로그램을 우리 국민들이 기다려지고 보고 싶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우리가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하는 장병들이 많이 모이는 곳, 서울역이다. 장병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볼까? 수요일마다 국방TV로 정가업 같은 것도 하고 공감 정훈 콘서트, 명강특강 정훈 콘서트, 정훈 콘서트랑 배우는 거 많아. 정훈 콘서트 같은 거 정훈 교육 시간을 매주 수요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귀한 손님이 왔다. 6.25 전쟁 당시 메가더 사령관의 참모였던 백전노장 에드워드 로우니 장군이다. 그가 국방TV 공감 정훈 콘서트에 출연하기 위해 백사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온 것이다. 3, 2. 전쟁기념관 중앙홀에서 녹화가 시작됐다. We're heading towards Seoul from Incheon. It was so strong. They were not giving up. 장병들은 참전 용사로부터 인천 상륙작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다. 인천 상륙작전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진두지휘하고 서울을 수복하기까지의 과정을 몸소 체험한 노병의 한마디 한마디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 네, 감사합니다. 로우니 장군은 함께했던 장병들 한 명 한 명에게 악수를 청하며 그들을 격려했다. 장병들에겐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이다. 당신네 군대는 오늘부터 장병들은 이처럼 국방TV 공감 정훈 콘서트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국가관과 안보관, 군인 정신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고 있다. 반란이에요. 반역이에요. 병서를 번역하고 웬만한 민족은 못합니다. 또 대대전투, 저도 이제 ROTC 때 그걸 많이 들었습니다만 1963년 그때가 100달러고요. 그 밑에는 국가가 없는 군대를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과거 국방TV가 개국하기 전에 병사들은 부대 안에서 정훈 장교를 통해 제한된 강의만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국방TV가 개국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되게 이상한 겁니다. 신기한 일이겠죠? 공감 정훈 콘서트가 장병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위한 천병의 역할을 한다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명강특강은 장병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그 대상을 넓힌 강의 프로그램이다. 있는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매주 일단 그 주제가 바뀌고 저희가 이제 신선하게 군대 속 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명강사분들을 초청해서 저에게 많은 교훈도 주었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느낀 점이라거나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들, 저희가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TV로 보면서 중대하니까 토론하면서 항상 그런 것도 배우고 앞으로 이런 군인이 돼야겠다, 그건 느끼고 있습니다. 리얼 병영톡, 행복한 군대 이야기. 줄여서 행군기의 출연자들이 녹화에 앞서 대본을 검토 중이다. 모두 장교와 부사관들이다. 요새 어떤 거를 가지고 오냐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질문 자체가 군대에서 사제용품의 간입을 어느 선까지 한 출연자의 손바닥에 깨알같이 글씨가 적혀 있다. 문소인이 손에 뭘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거 학습 목적으로 기존에 보물 상자입니다. 한솔아이 상자는 아니고요? 알려주면 안 되는 일 같이 합니다. 딱딱했던 본 방송이랑은 다르게 뭔가 이렇게 재미도 추구하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인원들이 쉽게 이거를 시청을 하면서 많은 거를 보고 느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로 저도 이걸 촬영을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녹화가 시작됐다. 대한민국 국군전쟁의 행복 병역 프로젝트 행군기 첫 번째 순서는요. 권병장 어디 있냐? 또 절 찾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되게 힘들어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왠지 행복한 군대 이야기는 토크쇼 형태지만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병영 생활 내 소통과 병 개개인의 인권 같은 병영 문화 개선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다. 네. 과거 1980, 90년대 군은 다소 닫혀있는 사회였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장병들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국방TV가 해야 할 일 또한 많아진 것이다. 물론 세상이 변해도 절대 바뀌지 말아야 할 가치가 있다. 조국의 하늘, 땅, 바다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힘, 국군 장병.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각종 무기 체계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은 우리가 개발하고 도입한 주요 무기 체계들을 국방의 측면과 산업의 측면에서 함께 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3-4명의 전문가들이 출연해 방위 산업의 역사를 정리한다. 상당히 월등하다고 보면 됩니다. K2에 관련된 자료를 읽다 보니까요. 이 가스막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좀 대한민국 최초 DMZ의 일상을 담은 정규 프로그램 주민 DMZ는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DMZ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문화, 생태 등을 소개한다. 받은 사람만이 오갈 수 있는 곳. 군인들이 지금 최전방과 마찬가지인 곳입니다. 포성이 멈추던 날,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북 2km씩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면서 시작된 DMZ. 짙어진다. 나한테는 은행이지 은행. 나오면 돈이 생기니까. 그곳 역시 사람이 살고 생명이 살아가는 곳. 하지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더 소중한 우리의 땅이다. 이 역시 국방TV가 어루만져야 하는 우리 현대사의 한 단면인 것이다. 군에서 가족이 된 사람들. 그래서 저녁 후에도 다시 한번 찾아오는 그들의 이야기. 우리는 전후. 수리부서만 내구했습니다. 장병들의 강한 훈련도 강력한 무기 체계도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안보 공감대가 없다면 무용지물. 국방TV는 예비역 선배들과 현역 장병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지구상 마지막 분단 국가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엄마들의 군 리얼 체험 프로그램 엄마 군대 가다. 바지가 태워가지고. 엄마들은 아들이 복무 중인 부대에서 아들과 함께 먹고 자고 훈련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군을 체험한다. 중간에 놓으면 되겠네? 여기 똑같이 껴주면. 군 가족 리얼 체험이라는 이색 소재를 통해 엄마와 아들도 전우로 만들어버리는 이 프로그램 역시 안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재미로 녹여낸 국방TV만이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진군! 우리가 지금 이제 채널이 한 100개, 200개 뭐 이렇게 되는데, 국방TV 역시 국가관이라든가 우리 안보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안보 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방송은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화되고 또 한편으로 이게 또 특성화되면서 또 다양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들지만 또 이게 많은 시청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또 이걸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여기도 굉장히 어떤 그 오락적인 어떤 측면이 강한 어떤 이런 방송, 제가 보기에는 한 투트랙 전략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국방TV의 대표적인 오락 위문 프로그램, 바로 위문열차이다. 국방TV는 개국과 함께 라디오에서 방송하던 위문열차를 TV로 편입해 확대 편성함으로써 쇼 오락 프로그램까지 섭렵했다. 2010년 9월 30일 2500회 특집으로 열린 위문열차 특집 공연장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인증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위문열차가 국내 최장수 공개방송 프로그램으로 한국 기네스북에 등재된 것. (1961년 10월 23일) 첫 기적을 울린 위문열차. 군복무에 지친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대형 쇼 프로그램이 없던 당시 국민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인기를 얻었다. 당대 최고 스타들이 무대에 올랐다. 무대 위에는 뽀빠이로 유명했던 이상용 씨도 있었다. 그 전에 한 사람이 많아요. 후라이보이, 나훈아, 그다음에 이제 내가 사회를.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24년 했습니다. 최장수 제가 했습니다. 위문열차 30주년 특집 방송! 1990년대는 TV 드라마의 시대였다. 하지만 위문열차만큼은 예외였다. 라디오에서 그렇게 많이 듣는 프로가 드물었죠. 저녁 6시. 뭐 택시, 버스는 다 이거고 병사들은 기다림이지 뭐. 가수가 빵빵했어요. 이렇게 큰 스케일의 프로가 없었어요. 그냥 2명, 3명 가서 얘기하고. 이거는 가수가 15? 연병장이 꽉. 60회의 방송 기록을 세웠. 위문열차 무대엔 항상 코미디언, 가수, 국악인들이 대거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위문열차 무대에 서지 않으면 결코 최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공식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이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인기도를 판가름하는 프로그램. 그러던 위문열차가 국방TV 개국과 함께 TV 프로그램으로 변신하면서 위문열차 무대는 영상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화려해지고 대형화됐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옵. 이렇게 묵묵히 자신의 일에 몰두한 결과 국방TV가 제작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국내외 다양한 영화제, 방송제 등에서 수상을 하며 그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감정 표출하지 마라. 국방TV 프로그램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깨알 같은 재미. 그것은 바로 손창민, 차인표, 이정재 같은 당대 톱스타들이 출연하면서 남긴 그들의 앳된 모습이다. 이들이 출연해 6.25 전쟁의 교훈, 군인의 사명감 등을 영화로, 드라마로 만들었기에 그 효과는 더욱 컸다. 국방TV로서의 정체성에 작
작품성, 여기에 대중들의 입맛까지.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KFN 스페셜. 김국관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국방TV가 제작하는 프리미엄 다큐멘터리다. 항일 독립운동부터 유해 발굴 현장, 국군 역사의 산 증인까지 다양한 인물, 다양한 소재를 발로 뛰며 취재하는 이 프로그램은 첨단 방송기술 테스트의 장으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2011년 신흥무관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국방TV가 제작한 총끝에 스치는 간도의 바람, 신흥무관학교. 지상파와 위성방송, 케이블을 포함해 TV 프로그램으론 최초로 우리 역사를 주제로 한 3D 입체 영상 다큐멘터리로 제작됐다. 이렇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입체감이 이쪽인가? 이거 통과하지 않는 거. 안장 받아도 이쪽으로. 아 이쪽이에요? 이게 지금 밀어 없이 보는 건가?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제작, 철저한 고증을 통해 재현된 청산리 전투까지. 당시 대한민국 방송 영상계에 상당한 화제를 몰고 오기도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신흥무관학교는 2011년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상을 수상하기에 이른다. 문경 전투, 전선의 운명을 바꾼 그날은 1951년 1월 아무도 모르게 잠입한 북한군 1개 사단에 맞서 싸운 300명 국군의 전투를 최초로 발굴, 방송함으로써 우리 군 전쟁사 발굴에도 많은 역할을 했다. 진퇴양난, 끝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최근 국방TV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역사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다. 열강들의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던 진정한 힘이야말로 국군 장병들은 물론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함께 알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온 배경에는 국방TV 제작진들의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있었다. 지난 11월 21일 국방TV 방송부 직원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이 열렸다. 국방TV의 성과 분석을 제가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금 국방 앞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디에 들어서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국산 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또 이를 통해 다양한 과제들이 나타났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본방송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25% 수준. KTV나 국회TV는 50% 넘어요. 이런 측면에서 25%를 50%까지 끌어들이려면은 본방송을 많이 해야 되니 결국 자체 제작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건데 자체 제작을 많이 하는 데는 돈이 상당히 필요해요. 예산만 있으면 안 돼. 이거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인원도 좀 그 정도는 한 20여 명 있으면은 제작진이 보강될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동안 국방TV 제작진은 최소의 비용으로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왔다. 그 결과 국내외 방송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단순한 군 홍보 매체가 아닌 경쟁력 있는 국방안보 전문 채널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국방 정체성은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방 분야는 오직 국방TV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방TV에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이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통일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우리 확대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 국방TV는 각계 전문가들을 통한 의견 수렴을 지속하는 한편 전국의 미디어 관련 기관들과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SNS 서비스를 통해 군과 민의 가교 역할을 해줄 뉴미디어 서포터즈들을 선발하는 등 수요자와의 접점 찾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의 방송 시장은 전통적인 TV 매체의 시장에서 점차 개인 모바일과 네트워크로 이동할 것이다.
국방TV 역시 뉴미디어 사업을 개척 중이다.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방송 매체도 필요하다. 국방TV에 생긴 변화 중 한 가지는 더 이상 TV 앞으로 사람들이 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토리박스 K는 국방TV가 제작한 프로그램들을 짧게는 5분, 길게는 20분 분량으로 재제작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대국민 안보 영상 서비스다. 교육부, 학교, 지자체 등의 요구사항을 종합해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국방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는다. 이런 변화들을 통해 국방TV는 시청자와 소통하는 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장병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촬영하는 프로그램 있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장병들의 요구를 알기에 오늘도 국방TV 안에서는 다양한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방TV는 국내 유일의 안보 전문 미디어로서 그동안 국민과 군의 과거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국방TV를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 국방TV는 바로 그런 가치를 알리는 곳이다. 국민의 기대, 장병들의 바람을 담아 대한민국의 힘을 만드는 곳.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